안녕하세요, 은쌤입니다. 지난 편에서는 과잉보호형과 내 아이만 특별형을 다뤘는데요. 오늘은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두 유형인 공격형과 방임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솔직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상식적이시고 교양 있으시지만 간혹 만나는 이 소수의 학부모님으로 인해 그 1년이 몹시 힘들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타격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합니다. 저도 교직 생활 동안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로 깊게 남아 있습니다. 특히나 신규 때는 제 마음을 잘 돌보고 지킬 줄 몰랐기에 더 열심히 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몸이 저절로 움츠러듭니다. 오늘은 제가 잘 해내지 못했던 이야기,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첫 번째로 공격형 학부모입니다. 1학년 담임을 할 때 일인데요. 반에서 특정 친구들을 자주 괴롭히고 좀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. 그중 한 친구의 부모님이 방과 후에는 좀 다른 돌봄 교실에 배치받기를 원했고, 저는 담당자님께 문의를 해보니 자리가 여유가 있어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옮겨드렸습니다. 그 후에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어머님도 연락이 왔어요. 돌봄 교실을 옮기고 싶다고요. 이번에는 담당자님과 함께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학급의 상황을 말씀드리고, 어, 돌봄 교실을 옮기도록 조치하였습니다. 그날 밤 9시 정도 됐을 거예요. 제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.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. 정말 인사도 없이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. 선생님, 저희 애가 그 정도인가요? 그러고 나서 이어졌던 말들이 선생님이 뭔데 우리 애를 분리시키냐. 이건 따돌림을 동조한 거다. 신고할 것이다. 저는 그 쏟아지는 말들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. 아버님을 진정을 시키고 대화를 하려 할수록 더욱 흥분하셨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. 아마 중간에 부모님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슨 일이냐고 제 방에 들어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전화를 끊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결국 이 일은 교장실에서 교장님, 교감님, 저 그 학부모님까지 그 면담이 이어졌고, 그 부모님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리고 아이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기에 저의 담임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상실했고, 저는 그저 학년이 마치기를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일입니다. 그런데 이 경험에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. 제가 그 순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것입니다. 밤에 개인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혼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학부모를 진정시키고 설명하며 해결하려 했어요. 그 과정에서 들은 격한 말들이 저의 회복을 더디게 했습니다. 지금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아버님, 이 부분은 전화로 말씀드리기에 너무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. 시간도 늦었고 내일 학교에 방문 가능하신가요? 직접 만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럴 때 상담에서는 공감적 반영을 먼저 하라고 배웠어요.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치료실이 아닌 학교 장면에서는 솔직히 학부모가 공격적인 상황에서 제가 감정을 받아주면 본인이 맞다고 확신하시고 더 밀어붙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또 감정을 다 받아주지 않으면서 대화의 자리를 학교, 공식적인 자리로 옮기는 것, 딱 그것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런 학부모를 만날 때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꼭 함께 만나세요. 저 혼자 학부모를 만난다고 생각할 땐 진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너무도 두려웠는데 교장실에서 교장님, 교감님과 함께 있을 땐 조금 덜 무섭더라고요. 이 일 후로 저는 개인 핸드폰 번호는 절대 공개하지 않고 내선 전화와 학급 어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내선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설 땐 학년 부장님이나 관리자를 찾아가서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고요. 선생님들도 꼭 그러셨으면 해요.
위기 상황에서 관리자와 함께 한다는 건 교사가 역할의 범위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. 학부모에게 더 공식적인 대응이 되기도 하고요.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. 무엇보다 선생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. 두 번째는 무관심형 학부모입니다. 이건 6학년 담임을 할 때 일인데요.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방과 후에 따로 불러서 개인 상담을 하면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은 좀 잘못되었다 라고 지도하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실제 스스로 낸 상처를 보여주기도 해서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. 이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바로 학부모님께 전화 상담을 요청했지요.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. 선생님이 학생의 SNS까지 관리하시나요?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애가 어떻다는 말씀이세요? 이상하다는 말이신가요? 그러다 마지막엔 결국 저희 애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. 라는 말로 통화가 종료되었죠.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. 저는 아이의 자해 흔적을 직접 보았고 죽고 싶다는 말도 들었으니까요. 가정의 협조를 구할 수 없었기에 저는 그 부담을 혼자 감당하며 방과 후에 주기적으로 아이와 상담을 이어나갔습니다.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간식도 사 먹이면서요. 그렇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가 해야 할 실제 업무가 밀려서 퇴근 시간을 한참 넘기는 날이 많았어요. 다행히도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저와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제가 아이를 충분히 도운 건 아니었어요. 아이는 내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안정했고 자해를 그치지 못했거든요.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. 이 경험에서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. 나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. 당시에 근무하던 학교에는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어요. 이런 학생을 제가 외부 기관에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. 그 다음 단계를 몰라서 학생에게 정말 필요한 대처를 해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찾아보니 2026년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이 약 31% 정도라고 해요.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미 서울은 60%가 넘었지만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많다는 뜻이죠. 그래도 이 말은 담임 혼자 힘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학교 안에 배치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. 학생도 학부모도 담임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 상담교사에게는 더 편하게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매일 내 아이를 지켜보는 담임보다 조금 더 중립적인 존재로 느껴지거든요.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문제일수록 담임이 직접 개입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지원 체계의 도움을 받아 연결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아이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면 그건 이미 담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. 반드시 전문 상담교사 혹은 관리자와 공유하고 지원 체계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게 담임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.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마세요. 선생님, 오늘 제가 나눈 두 이야기 어떠셨나요? 돌아보면 두 사례는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막혔습니다. 제가 혼자였다는 점에서요. 혼자 전화를 받고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. 이 고립이 저를 더 오래, 더 깊이 힘들게 했고요. 담임교사의 역할에는 분명한 범위가 있습니다. 공격형 학부모의 민원은 관리자와 함께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아이의 심리적 위기는 전문 상담교사나 외부 전문가에게 연결해야 합니다. 그 경계를 지키는 것, 그게 담임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. 혼자 다 해결하려는 게 유능한 교사가 아닙니다.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연결할 줄 아는 것, 그게 진짜 전문성입니다.
도움을 요청하는 건 내 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보이는 거예요. 학교 시스템은 선생님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있는 안전장치입니다.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풀어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